반갑습니다. 77입니다.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맘대로 이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은 이 건축법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끝에 보면은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짓고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또는 내가 내 맘대로 짓다가 안전이라든지 환경 뭐 이런 데에 저해가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할 때 신고를 하거나 또는 허가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짓게 돼요. 한 예가 있는데 설계 사무실에서 검토를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는 도로 관계 또는 사선 제한 뭐 정북 방향 이격거리 뭐 이런 거 다 뭐 상하수도 관계 다 적합해 허가를 접수했는데 반려가 됐다. 말하자면은 그 한마디로 빠꾸 맞은 겁니다. 예, 불허가 됐어요. 근데 그 이유가 참 상상하기 조금 상식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건축법에 보면 제1조가 건축법의 목적입니다. 목적. 그래서 이 법의 대상은 이제 건축물이 되고, 그래서 건축물의 또 대지라든지, 대지는 땅에 대한 거죠. 땅, 토지, 바탕, 그리고 그 어떤 건축물 구조 또는 설비, 그런 기준하고 용도 등등을 정하고, 그래서 건축물이 이게 안전하고 또 기능, 환경과 미관을 정해서 마지막에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그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건축법 1조에 1조, 건축법 제1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말하자면 위반되게 되면 안 돼요. 그리고 건축물이라는 거는 또 뭐가 또 건축물이고 뭐가 건축물이 아니냐. 건축물처럼 생겼는데도 건축물이 또 아닌 게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요 정의, 그래서 건축물이 해당돼야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죠. 아무리 뭐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5층으로 돼 있고 연면적이 넓어도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띄워놓은 그 뭐 유람선처럼 생긴 그런 레스토랑이 몇 군데 있죠. 그런 거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해야 된다.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,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하는 뭐 건물처럼 생긴 그런 종류 중에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던지 또 지붕이 있던지 벽이 있던지 이런 것들 또 거기에 딸린 부가적인 시설물 이런 것들을 건축법에 적용을 하고 건축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. 문제된 건축물은 주유소인데요. 그 주유소가 그 이제 건축물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. 9개 시설군하고 용도가 29개 용도가 있는데 그중에 주유소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아니고 산업시설군 중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거기에 보면 주유소도 있고 LPG 충전소도 있고 그래요. 어쨌든 이제 용도가 그렇게 돼서 허가가 나게 되는데 건폐율 20%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요. 왜냐하면 주유하는 공간은 공지로 넓게 놔두고 그냥 비 올 때 비 맞지 않게 이 캐노피 뚜껑만 있으면 되죠. 뚜껑. 그리고 그 사무실 면적은 뭐 화장실 포함해서 한 20평, 20평 정도, 20평이 뭐 60제곱미터 정도면 충분해요. 그리고 이 지하실이, 지하층이 건폐율,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엔 다 포함되지만 지하층 면적은 건폐율 용적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하실을 널찍하게 예를 들어 정방형으로 면적이 20m 곱하기 20m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어요.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이러한 모양입니다. 그래서 한 지면에서 지하실이 이제 땅속으로 한 4m 붙이고 전면 20m, 측면 20m 그래서 이제 400제곱미터 정도의 그런 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상부에는 캐노피 그 뚜껑이 있고 또 사무실이 한 20평 정도 되죠. 60제곱미터. 그 다음에 그 가까운데 그 주유소 터 뒤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. 조그만 하천이. 그래서 이제 그 하천하고 연관져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 문제를 예상 못 했는데 이제 허가를 접수했더니 며칠 뒤에 반려가 됐어요. 이유는 뭐냐? 이 안전한가에서 건축법에서 그렇잖아요. 건축물의 안전, 기능,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인데 안전에서 불안전입니다. 불안전. 무너질까봐가 아니라 이거는 떠오를까봐 문제가 됐어요. 반려가 됐어요.
이 그림에서 보면은 참 안정적으로 보여요.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지하 수위라는 게 있습니다. 지하 수위라는 게 뭐냐면은 땅 속에 일정한 레벨 위치에 이 수면이 있다는 겁니다. 수면. 그래서 그 송파구의 그 롯데타워 신축할 때도 그랬죠. 그 옆에 석촌호수가 있는데 롯데타워 지하 몇 층을 파내려가기 위해서 흙막이를 하고 했지만은 거기를 파다 보니까 저 주변에 있던 그 지하에 있던 물이 다 글로 낮은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 내려오죠. 그러면 지하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물이 받치고 있던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. 그러면 집안이 연약해지고 말하자면 집안이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. 땅이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웬만한 지역은 땅을 막 파 내려가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. 물이 나오는 이유는 그 지하 수위 밑으로 파면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. 특히 뭐 바닷가라든지 호수 옆에 뭐 개울, 저수지, 댐 이런 부근에는 낮은 위치에 지하 수위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물의 비중이 커요. 물의 비중이 1입니다. 1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로 세로 높이 1m, 1입방메타 세제곱미터에는 1톤이라는 그런 무게가 있어요. 그 1톤이 물에서 작용을 하면 부력으로 작용합니다. 떠오르는 힘 1톤. 그래서 이제 주유소 뒤편에 하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 수위를 이제 고려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히 그러면 부력을 계산해 보면 이 지하실이 정방형으로 예를 들어서 20m 곱하기 20m니까 바닥이 40 스퀘어미터네요. 40 평방미터. 높이가 4m니까 다 곱해 보면은 1600 세제곱미터가 나와요. 요게 그냥 부피죠, 부피. 근데 지하 수위라는 게 물이 그 지표면까지 다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1600톤, 1600 입방미터를 전부 부력으로 볼 수가 없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 수위가 지표면에서 한 1m 50에 있다고 가정을 하잖아요. 장마철 같은 때는 또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부력을 받는 그 지하실이 바닥 면적 400평방미터에다 곱하기 그 수면까지 지하 수면까지 높이를 2.5m로 잡으면 약 1000톤의 그 부력, 즉 뜨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상부 저 건물의 무게라든지 자체 중량 또 뭐 각종 이동하중, 적재하중, 풍하중, 뭐 적설하중 다 합해서 1000톤 이상의 누르는 무게가 있어야 떠오르진 않을 것이다. 이런 이제 계산적인 그런 게 나오겠죠. 그러면 그 과연 자체 무게랑 그 지상층에 눌러주는 그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1000톤으로 밀어 올리는 부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지상부가 약 20평, 그러니까 약 60제곱미터라고 잡고 제곱미터당 건물의 자중이라든지 적재하중, 이동하중, 또 풍하중, 적설하중 이런 거를 다 합쳤을 때 평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800kg이다 이렇게 잡으면은 사무소 면적 60평방미터 곱하기 0.8톤을 하면 48톤이 되겠죠. 48톤. 그 다음에 자체 이제 중량이라는 거는 건물의 자체 중량은 그 콘크리트, 철근 콘크리트의 무게겠죠. 그러면 지하실 같은 경우 보면은 총 둘레가 20m가 4면이니까 24, 80m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4m로 하면은 벽둘레가 다 나왔죠. 벽둘레가 320 제곱미터가 되네요. 그래서 벽 두께를 콘크리트 20cm로 콘크리트를 쳤다. 그러면 0.2m 두께를 곱하면은 64 입방미터. 즉 지하실 레미콘을 타설하려면 벽체에 들어가는 레미콘 양이 64 입방미터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보통 철근 콘크리트 1 입방미터당 무게는 2.4톤을 봅니다. 그러면 64 곱하기 2.4톤은 153.6톤. 이게 자 벽체의 자체 무게.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밑바닥 쪽에 바닥 슬래브가 있고 그 1층 바닥 말하자면 지하층 뚜껑 그 콘크리트 두께를 그냥 한 50cm 0.5m를 두께를 잡으면은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? 20 곱하기 20 400 스퀘어미터 곱하기 0.5m 두께를 곱하면은 200 스퀘어미터가 200 입방미터가 나오죠. 부피 콘크리트 부피 거기다가 200 곱하기 2.4 1 입방미터당 철근 콘크리트 무게 곱하면은 480톤이 나와요. 그러면 건물 상층부 사무실 자체 중량 48톤 또 벽체 콘크리트 153.6톤
또 바닥하고 위에 슬라브 480톤 다 더하면은 681.6톤이 나와요. 그러면 681.6톤인데 또 떠오를 때 흙하고의 그 벽체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마찰 저항을 좀 감안해서 한 700톤을 잡아도 떠오르려는 힘이 1000톤이잖아요. 근데 누르는 힘과 마찰 저항 합치면 한 700톤이 돼요. 그러면 차감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톤이 떠오르는 그러한 힘을 갖는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려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방법은 결국 보완을 했는데 지하층 그 슬래브 콘크리트 쪽에 날개를 더 이렇게 내밀어서 흙으로 눌러주는 그 힘을 계산해가지고 떠오르지 않는 안정적인 그렇게 설계를 바꿔서 보완을 했어요. 이 정말 부력은 굉장히 무시 못합니다. 일반 그냥 맹물은 세제곱미터가 1톤이지만 바닷물은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. 바닷물은 더 무겁습니다. 1톤 이상 나갈 거예요. 근데 부력이 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선박들 보세요. 어마무지하게 큽니다. 진짜 크다란 선박은 3일 빌딩만 해요. 3일 빌딩. 우리나라에서 엄청 막 빌딩으로서 1호가 될 만한 오래된 빌딩이 3일 빌딩인데 그만한. 근데 또 화물선은 크기를 예를 들어서 100m 길이로 배를 만들었다. 그리고 유조선 있잖아요. 유조선은 한 3배나 더 크게 한 300m 길이로 만들 수 있다. 이게 왜? 화물선은 무게를 잘못 싣다 보면은 무게가 무거운 컨테이너가 막 이렇게 집중돼 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러지려는 휨에 의해서. 근데 이런 유체를 실은 유조선 기름 실는 거는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담을 수 있잖아요. 배 겉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. 표시가. 그 중에서 그거를 우리가 흘수선이라고 해요. 흘수선. 배가 이렇게 물에 떴을 때 배 표면에 그 수면이 닿는 거. 그거를 흘수선이라 그러는데, 근데 만jet이 짐을 가득 실었을 때 그 표시가 그거보다 더 흘수선이 올라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부력이 미는 그 힘과 배 전체 무게랑 짐을 실은 무게가 딱 평형이 됐을 때 거기가 흘수선이 이렇게 배 표면에 나타나는 그 무게예요.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웬만한 뭐 빌딩 이상의 큰 배들이 물에 떠 있잖아요. 물에 떠 있어요.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은 다음 시간에는 수상주택, 땅이 좀 모자라고 불편하고 그러면은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는 그 수면이 많잖아요. 또 땅이 해수면보다 낮고 이래서 네덜란드나 영국 이런 쪽에는 수상 가옥도 많아요. 그래서 수상 가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특별한 건축 허가가 반려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